이상한 건, 좀 문제가 있는 건 월드 베스트 11. 이거는 조금 몇몇 선수들은 야, 요건 좀 그렇다. 피파가 올해 선수하고 월드 베스트를 선정해서 발표했잖아요. 2021년에 최고의 선수는 누구였냐, 그리고 최고의 베스트 11 11명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각국 대표팀, 뭐 감독, 주장, 그리고 미디어, 팬들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해서 발표를 한 건데, 올해 선수상은 뭐 인정, 뭐 이견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월드 베스트 11명은 좀 몇몇 선수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이 선수는 왜 들어갔어요? 라고 하는 선수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선수들은 왜 안 들어갔어요? 라고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들어가야 될 선수들이 좀 빠지고 들어가지 않았어야 될 선수들이 좀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이 피파 어워즈 때 베스트 11 이런 거 선정되는 거 보면 가끔씩은 일부는 약간 인기 투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인기 많은 선수, 네임드, 명성 있는 선수들이 조금 그 해에 뭐 쭉 이렇게 커리어를 놓고 보면 정말 뛰어난 선수들일지 몰라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번 발표는 2021년에 한정된 거라고 한다면 지난해 이 선수들이 이렇게 잘했나? 그러지 않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들어갔을까 생각해보면 이름값이 있다 보니까 투표 그 활약보다는 조금 더 높게 약간 과포장 되는 느낌들이 좀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올해 선수상은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레반도프스키인데 당연히 받아야죠. 이 선수가 지난번에 발롱도르 못 받은 게 이상한 거죠, 사실. 뭐 스탯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레반도프스키가 2021년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만 넣은 겁니다. 리그에서만 넣은 게 몇 골이냐? 43골을 넣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리그에서 한 해 동안 43골. 이거는요, 1972년 때 득점 기계라 불렸던 게르트 뮬러가 그 한 해에 42골을 넣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49년 만에 깨고 분데스리가 한 해 신기록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골 기록이죠. 레반도프스키가 분데스리가를 포함을 해서 그냥 모든 대회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지난해 2021년에 몇 골 넣느냐? 이건 더 말도 안 되죠. 예, 69골을 넣었습니다. 이거 정말 괴력. 뭐 이런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엄청난 개인 스탯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레반도프스키가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좀 많았습니다. 지난번 이제 발롱도르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가 받았는데, 메시가 대표팀에서 참 어쩌면 메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만 가면 물론 뭐 연령별 대표팀에서야 우승한 적이 있지만 말 그대로 A팀 국가대표팀에서는 우승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코파 아메리카를 우승을 하면서 와, 메시가 이제 드디어 국대수 성취를 이뤘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약간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발롱도르 상을 좀 받았죠. 사실 그때도 그래도 정말 2021년 스탯만 놓고 보면 이건 무조건 레반도프스키지, 이런 여론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번에는 피파는 레반도프스키에게 올해 선수상을 줬습니다. 이번 올해 선수상은요, 그렇게 1위가 레반도프스키였고 2위가 메시였습니다. 득표가 3위가 이제 살라였고요. 지난번 발롱도르는 1위가 메시, 2위가 레반도프스키, 3위가 조르지뉴 이렇게 돼 있었죠. 여러분들 그거 들으셨죠? 그 한 해에 발롱도르 수상자하고 피파 올해 선수상이 갈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항상 그 해 만약에 뭐 2018년이다 라고 하면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 선수상이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매번 같아왔는데 이번이 처음으로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 선수상이 다른 선수가 된 겁니다. 메시, 레반도프스키가 된 거죠. 원래 이 피파 올해 선수상하고 발롱도르는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시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피파 발롱도르라고 하는 거로 됐었는데 이게 쪼개졌죠, 상 자체가. 그래서 2016년부터는 그냥 발롱도르는 발롱도르대로, 피파는 정확한 명칭은 더 베스트 피파 풋볼 어워즈라고 하는 건데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그 피파 올해 선수상 이렇게 좀 부르는 거죠. 그래서 됐는데 2016년 때 호날두, 2017년 때도 호날두, 2018년 때 모드리치, 2019년 메시, 이때까지는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 선수상이 상은 두 개는 달랐지만 다 똑같은 선수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에는 그때는 발롱도르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돼가지고 없었어요. 그때 그냥 피파만
레반도프스키가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발롱도르가 취소됐기 때문에 뭐 그걸 견줄 수는 없고. 그리고 2021년에 이제 다르게 된 겁니다. 메시, 레반도프스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도 레반도프스키가 발롱도르도 받았던 게 좀 맞지 않나 좀 싶긴 한데, 여하튼 레반도프스키는 피파 올해 선수왕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면 2년 연속 받은 거죠.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올해 선수왕과 관련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받을 선수가 받았다 이럴 텐데, 이상한 건, 좀 문제가 있는 건 월드 베스트 11이죠. 포지션 해가지고 11명 뽑는 거. 이거는 조금 몇몇 선수들은 야, 요건 좀 그렇다. 일단 이번에 선정된 월드 베스트 11 한번 말씀드릴게요. 골키퍼부터. 포메이션 자체도 좀 이상해요. 3-3-4 포메이션입니다. 공격수가 4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골키퍼는 돈나룸마, 수비는 알라바, 보누치, 후뱅 디아스, 미드필더 쪽에는 케빈 데브라이너, 김덕배, 조르지뉴, 캉테. 공격은 4명, 레반도프스키, 메시, 호날두, 홀란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최고 감독도 뽑는데 첼시의 투엘 감독이 됐죠.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좀 힘이 된 것 같고, 최고의 골키퍼에는 첼시의 역시 맨디가 됐고, 특별상은 이제 호날두가 받았는데, 호날두가 그 A매치 역대 최다골 기록을 경신했잖아요. 지금 현재 115골을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넣었습니다. 푸스카스는 라멜라가 받았어요. 그 아스날 경기에서 이적하기 전에 토트넘에서 라보나로 골 넣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받았는데, 이러면 푸스카스를 토트넘 선수가 지난번 손흥민 선수였는데 2년 연속 받는 이런 게 좀 됐고, 피파 페어플레이상은 그 유로에서 에릭센 쓰러졌을 때 빠르게 긴급 조치를 잘 취했던 그 덴마크 팀과 덴마크 스텝들에게 주어졌고요. 피파 팬 그 상은 그 경기에서 덴마크와 핀란드 팬들이 막 그 같이 응원하고 에릭센을 외쳤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팬들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월드 베스트 11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포메이션 자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기준을 4-3-3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격 쪽에 득표가 좀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표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에 4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데, 그만큼 사실 이런 거 할 때 쏠리죠. 공격수들이 아마 좀 눈에 더 많이 띄고 그렇기 때문에 득표를 좀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자, 선수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공격 쪽에 가보면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이 월드 베스트 11을 보면 이번에 뽑힌 공격수 중에는 저는 호날두하고 홀란드는 여기에 뽑혔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호날두는 뭐 개인은 골을 좀 어느 정도 넣었다고 하더라도 유벤투스에서의 어떤 그 성취를 그다지 이뤄내지 못했고, 맨유로 이적하고 나서도 지금 팀도 좀 어렵고, 그렇게 막 엄청난 임팩트 여기에 들어갈 만큼일까? 2021년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홀란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상 때문에 사실 좀 고생을 많이 한 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조금 갸우뚱하죠. 저는 여기 대신에 벤제마와 살라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2021년에 유럽 무대에 있어서 공격수 3대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레반도프스키, 벤제마, 살라예요. 뭐 레반도프스키는 아까 다 얘기를 했으니까, 벤제마하고 살라는 이번 시즌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경기당 한 골의 득점을 어마어마하게 뽑아내고 있잖아요.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에서. 근데 두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이 공격 3대장으로 불리는 선수들 중에는 지금 레반도프스키 빼놓고는 벤제마와 살라가 없어요. 이거는 조금, 이게 2021년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조금 그렇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미드필더에도 저는 토마스 뮬러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마스 뮬러가 지난 시즌만 놓고 보더라도 유럽 5대 리그 통틀어서 도움 1등이었습니다. 도움왕이고요. 유럽 5대 리그 전체. 이번 시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어시스트를 몇 개를 했느냐? 16개를 했어요. 물론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생각하더라도 16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즌 도중에. 그 다음에 이제 레반도프스키와 토마스 뮬러의 조합은 정말 유럽의 어떠한 그 원투펀치와 놓고 보더라도 대단한 골을 양산해내고 있는 그런 조합인데, 토마스 뮬러가 좀 빠졌다라고 하는 것,
요 허리 쪽에서 좀 아쉽다.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수비는 저는 알라바가 들어간 게 사실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알라바는 물론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가서는 뭐 자기 어떤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말미에는 그 재계약 이슈 때문에 사실 퍼포먼스가 아주 좋았냐 이렇게 놓고 보면 그거는 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류디거가 좀 들어가는 게 어땠을까 수비 쪽에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류디거가 이 투엘이라고 하는 감독을 만나면서 그 보여줬던 폭발력은 정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류디거가 빠진 건 수비 쪽이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골키퍼 돈나룸마 좀 어떠세요? 돈나룸마가 이제 베스트 11에 들어간 거는 아무래도 이탈리아 대표팀으로 유로에 나가서 우승을 시켰고 뭐 결승전에서 엄청난 그 이 방어 능력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여기 이제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건 뭐냐면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골키퍼라고 하는 그 포지션에 이미 첼시의 맨디를 뽑아놨잖아요. 최고의 골키퍼인데 베스트 11에 안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021년 최고의 골키퍼 첼시의 맨디 했는데 자, 그래서 베스트 11을 꾸려봤습니다. 근데 거긴 빠져요. 아, 이거 참 이게 보면 피파 풋볼 어워즈 뭐 베스트 11 뽑거나 이런 거에 약간 한계인 것 같아요. 예. 참 이건 좀 논리적으로 하여튼 이상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표팀 감독과 그다음에 주장, 미디어, 팬 투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향성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자, 참고로 이제 그래서 주요한 우리가 누가 이 선수들은 이렇게 뽑았어? 이 감독은 이렇게 뽑았어?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 요 피파 올해 선수상 할 때 첫 번째를 누굴 뽑았냐? 레반도프스키 뽑았고요. 2위로 메시 뽑았고 3위로 캉테 뽑았습니다. 요건 그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죠. 그래 1위 레반도프스키, 2위 메시, 3위 캉테, 손흥민 선수 이렇게 뽑았고요. 우리 대표팀의 이제 감독인 벤투 감독은 조르지뉴를 1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2위가 캉테, 3위가 이제 메시 이렇게 됐고요. 베트남 대표팀의 박항서 감독님은 음바페가 1위, 메시가 2위, 살라가 3위였고요. 박항서 감독님 음바페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신태용 감독님은 살라가 1위, 레반도프스키가 2위, 캉테가 3위.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건 메시, 호날두, 레반도프스키는 누구 뽑았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메시와 호날두는 서로를 잘 안 뽑거든요. 1등으로 특히. 그래서 메시는 자기의 절친 네이마르를 1위로 뽑았어요. 이게 이 네이마르 1위, 2위가 음바페, 프랑스 동료죠. 그리고 이제 3위가 벤제마 뽑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날두는 1위를 레반도프스키, 2위를 캉테, 3위를 조르지뉴를 뽑았습니다. 역시 메시, 호날두는 서로가 없죠.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 선수상을 받은 레반도프스키는 1위가 조르지뉴, 2위가 메시, 3위가 호날두입니다. 메시와 호날두를 역시 1위로 놓지는 않고 2, 3위로 놨네요. 이렇게 좀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전적으로 이 피파 올해의 선수라든지 베스트 11 좀 알아봤는데 뭐 재미로 즐기면 되죠. 그렇죠?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재미로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